2020-1833 한지석 총위치 메타버스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신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요즘 가장 뜨겁고 핫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구성 요소와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엔진, 메타버스 구현 환경, 알서포트의 메타버스에 관하여 종류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로는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경험 세계,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의 결합 그대로 가상의 세계를 마치 현실의 세계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인과 기업이 함께 콘텐츠를 생산하며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면서 메타버스를 좀 더 넓은 경제 구조와 일종의 생태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여러 기술적 요소가 필요한데요. 이게 대표적으로는 3D, 확장 현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이 있습니다. 이 3D라고 하면은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아바타 같은 영화가 3D의 처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확장 현실은 이제 VR을 포함한 그런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I, 제가 애슐리를 갔을 때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접시를 챙겨가주는 그런 기능을 봤었고요.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 그런 것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장 현실의 정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확장 현실은 Extended Reality라고 하는 확장 현실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이라고 합니다. Virtual Reality인 가상현실과 Augmented Reality, AR,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먼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인 가상현실이 360도 영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도록 하는 기술이라 증강현실은 실제 사물 위에 컴퓨터 그래픽 CG, 영화 CG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CG,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정보와 콘텐츠를 표시합니다. 확장현실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의 개별 활동 또는 혼합 활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확장된 현실을 창조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VR은 사용자의 눈 전체를 덮어 착용하는 헤드셋형 단말기를 필요로 하고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 단말기를 필요로 하고 증강현실 AR은 구글 글래스와 같은 안경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확장현실은 홀로렌즈가 탑재된 안경 형태의 기기가 필요하고 해당 기기로 현실 공간과 사물 정보를 파악하여 최적화된 3D 홀로그램 표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자 하는 기술은 3D와 XR, 즉 확장현실입니다. 3D는 이제 우리가 3D 안경을 끼면서 확장현실인 XR도 그 중에서도 VR에 초점을 두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3D라고) 하면은 이제 우선 3D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3D와 3D 입체 기술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3D 입체 기술은 근본적으로 3D와 그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3D는 이제 3디멘션이라고 하는 면과 면을 이루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 3D로 있지만 이제 4D는 4차원인 입체적인 공간이며 3D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겠죠. 3차원이고 물리학에서는 시간을 포함하여 시공간으로 나타냅니다. 반면 3D 입체 기술을 3차원상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체감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에 입체감인 3D는 4D랑 좀 다른 느낌인 거겠죠. 3D에 입체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 그 3차원상의 좌표나 공간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양 안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추사하는데 그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3D 입체 기술이 아닌 3D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3D 그래픽 기술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아는 3D 그래픽 기술은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모델의 각 점의 위치를 높이, 폭, 깊이 등으로 3축으로 하는 공간 좌표를 저장하는 기하학적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이거를 기하학적 데이터를 이용을 한 뒤에 3차원적으로 표현한 뒤 다시 2차원적 결과물로 처리와 출력을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많은 디지털 콘텐츠를 접할 때 3D로 접할 수가 있죠. 그만큼 3D 개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증거 같습니다. 근데 3D 기술은 다이렉트X, 오픈GL 등 게임 쪽으로 가장 발전이 많이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영화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안경을 끼고 게임을 즐기는 것도 되게 많고, 이제 닌텐도 웨일이나 이런 것 등도 이제 안경을 끼고 하는 3D 게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렉트X는 노트북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포스 같은 데서도 이제 3D 다이렉트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요즘에는 타 분야에서도 이제 쉽게 3D가 적용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3D를 이용하는 3D 개발에서 이제 지형이나 사람 같은 것도 이제 3D 형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3D 그래픽을 구현하는 방법은 카메라에 비치는 시각화된 정보 같은 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그려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카메라로도 촬영된 영상이 우리가 시청하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실제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체를 이렇게 촬영한 것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3D 세계는 디지털 데이터 같은 걸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는 점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거는 실제로 있는 것들을 다 촬영을 하거나 사람 같은 경우도 진짜 존재하는 사람을 찍는 것과 존재하는 물체 같은 것들을 찍는 것이고 프로그램 등으로 하는 것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생김새 등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물체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모양의 물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나 뭐 건물 등도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가상의 3D 물체 등을 표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버텍스라고 하는 점인데, 물론 이 버텍스라고 하는 점 하나를 가지고 다 표현하기는 힘들겠죠. 이 점을 만들어내는 삼각형 및 사각형 같은 경우를 모양들을 폴리곤이라고 하는데, 폴리곤 개수가 많을수록 부드럽고 정교한 물체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이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점이 많을수록 이제 되게 정교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곤의 물체 형태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질감이나 색상 등, 그리고 3D 그래픽, 텍스처 등 같은 것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텍스처는 색상 등을 표현할 때도 쓰이고, 예를 들어 가상의 아까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캐릭터 등을 텍스처로 피부색이나 캐릭터, 아니면 의상 색상 등을 표현하는 방법을 텍스처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도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아니면은 어느 문화에 따라서도 의상이나 그런 문화에 따라 의상 색상이나 의상 모양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3D 그래픽에는 텍스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했는데, 가상현실은 VR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가상현실에는 아까 3D 개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상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VR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 VR 게임, VR 영화, VR 체험 같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VR이 이제 게임에 적용된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구성된 화면 속에 게이머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문제를 풀어나가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VR 방탈출 같은 경우도 이제 의정부 로데오 거리에 가보면은 방탈출 게임에서도 이제 VR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은 게임에서도 적용이 됐지만 이제 점점 나아가서 의학 분야에서 수술이나 해부 연습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야가 게임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항공 군사 분야에서도 이제 점점 발달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국방력 또한 꽤 좋아질 거고, 의학 분야에서도 이런 게 개발이 된다면은 되게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입이 되어서 되게 기술이 상향이 되겠죠. 군사 분야에서는 비행 조정이나 훈련 등에서도 도입이 되어가지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은 메타버스라는 것이, 메타버스 안에는 3D, XR, AR, MR, 블록체인이나 AR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세 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버스라는 현실 세계와 메타라는 이제 새로운 경험 세계를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을 한 건데요. 이제 유니버스라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과 메타라는 그리스어 경험 세계를 합쳐가지고 말하는 건데, 유니버스는 이제 이 한 가지 세상이 유니버스라고 하면, 메타버스도 있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멀티버스 등 다양한 세계를 말하는 것도 되게 많은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점점 발달해진다고 하는데, 이 3D는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VR은 XR 안에 포함된 VR인 내용이고, AI는 인공지능은 지금도 가까이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것도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것들의 구현의 예를 들어보자면, 가상현실은 앞서 언급한 3D 기술에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HMD, 머리에 착용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기기를 구현하는 VR 체험 같은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됩니다. 통신사의 광고나 VR 관련하여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것인데요. 이제 뭐 LG나 SK, 그 다음에 KT에서 IPTV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VR 관련된 서비스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예로 들자면은 이제 간단히 원리를 설명해 보자면, 이제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분들이 페이스북 저커버들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는데요. 페이스북은 실제로 HMD의 일종인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VR 기기를 출시하면서 VR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는 이 기기로 입체적인 3D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같은 것을 보자면은, 사람의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실제 시각 차이를 구현을 한 것입니다. 두 눈을 뜬 상태에서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았다 떴다 해보면은 앞에 보이는 물체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이는 각각의 눈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나 다른 사람의 이 양쪽 눈의 시각 차이에서 오는 정보를 이용해 입체적인 시각 정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990년대 유행했던 일명 매직아이, 입체화 영상 그림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고, HMD의 왼쪽 오른쪽 디스플레이는 화면은 우리가 실제 왼쪽 오른쪽 눈으로 보는 시각 차이와 비슷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대 입체화 영상 관람 시에는 각각의 다른 셀로판지 같은 경우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입체 경험을 했는데, 이제 아바타 같은 영화들이 나왔을 때 3D TV가 되게 많이 나왔었죠. 3D TV 안경을 끼고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많이 개발이 됐었는데,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도 그런 TV들을 많이 판매를 했고요. 이런 TV도 안경을 착용하고 입체 영상을 보면서 이런 기술들을 통해 좀 더 실감나는 입체 영상을 경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러한 기술 같은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메타버스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은 안경을 꼈지만 미래에서는 렌즈를 끼는 상태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 시각화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가지고 입체적 시각 기술로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메타버스 기술들이 이제 촉각이나 아니면은 이제
모든 신체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IT 기업에서 많이 발전돼서 플랫폼이나 콘텐츠들이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의 구현을 위한 엔진으로는 원격 전문가분이 알서포트가 현재 3D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임 엔진이 유니티와 언리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학생들을 영상에서 봤을 때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분의 플랫폼에서는 그런 엔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엔진 모두 3D 물리 엔진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 게임 엔진, 언리얼 게임 엔진, 알서포트 메타버스 구현 엔진. 여기서 알서포트 메타버스 구현 엔진이 저 위에 두 개를 포함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점점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구현 환경은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환경이 유니티 엔진이 장착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할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잘 구현을 해야 될지가 고민이 있겠죠. 이런 환경에서 알서포트는 웹 리얼 타임 커뮤니케이션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구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이 이제 웹에서 진짜 같은 걸 느낌으로써 이제 플랫폼을 경험하면서 제대로 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등을 개발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서포트라는 분이 아까 메타버스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세계적인 IT 트렌드와 실제 운영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용자들의 접근성이나 사용성 이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웹 리얼리티 테크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플랫폼 서비스 구축은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을 했죠. 이런 이유로 알서포트는 웹 리얼리티 테크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메타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게다가 과거와 달리 현재 웹 기술과 최신 브라우저로 뛰어난 퍼포먼스의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웹 기술과 최신 브라우저도 점점 개발이 되어야 이제 알서포트의 메타버스도 이제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환경으로 이제 개발이 될 수 있겠죠. 자바스크립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실시간 컴파일러 기술도 새로운 API의 대대적인 퍼포먼스 개선덕이라고 하는데, 알서포트 개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격 근무의 몰입도와 연결성 향상에 초점을 둔 가상 오피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제 신종우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물려서 이런 새로운 원격 근무나 아니면은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오피스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 같고요. 신종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비스 개발 중인 관계로 적용 기술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 기술과 게임 엔진에서 이런 것 오픈 GL, 웹 GL 같은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 서포트는 메타버스 서비스 등 가상 오피스를 통해 웹 환경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게 이런 목표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웹 환경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래픽 데이터의 최적화나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의 최적화 등 웹 환경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상의 사용자를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총평을 내리자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나 가상 오피스 이런 서비스 등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개발을 해가는 과정에서 게임도 버그가 있듯이 이런 서비스도 개발을 하는 도중에 많은 오류나 이런 착오 등등이 있을 텐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이런 것들에서도 가상 범죄나 웹 범죄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해커들도 머리를 쓸 테니까 이런 부분을 악용해가지고 그런 관련된 법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시행하기 전에 새로운 법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범죄 피해 등이 없도록 만드는 게 먼저 개발하기 전에 명순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픽 데이터 최적화, 네트워크 패킷의 데이터 최적화 등 웹 환경의 리소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경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카카오톡도 이제 본사가 그 데이터 쪽 회사가 불이 나가지고 한동안 카카오톡이 먹통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가상 오피스 등 이런 플랫폼 등이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면은 그동안 사람들이 만들었던 데이터나 자기들이 개발했던 그런 요소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이나 가상 VR 등도 이제 VR도 인공지능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꼭 메타버스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생각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또 올라가서 비트코인들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면 VR로도 직접 가상 공간에 접속할 수도 있고 화폐 교인 이런 것들을 결제할 수 있는 가상 사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여운 아바타들과 노는 것도 이런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한 세상 속에 우리가 내면이 깊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낼 점이어서 대단한 길 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뻑뻑한 사회에서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